안녕하세요. 일토왕사입니다. 9월 29일 이제 국내 야구하고 이제 코브컵 여자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 경기 준비해 왔고, 우선 첫 번째 하나하고 NC 경기인데,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력 비교 그런 거 그냥 필요 없이 깔끔하게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 경기는 하나승을 가야, 그냥 딴 거 필요 없이 하나승을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쨌든지 간에 뭐 정우람이 선발 투수로 지금 등재돼 있긴 하지만, 뭐 지금 정우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은퇴 경기이기 때문에 원아웃 아웃 카운트 하나 아니면은 뭐 1이닝 이 정도만 소화하고 당연히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뭐 다음 투수로는 뭐 정확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뭐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저는 이러한 전력적인 거 다 때려치우고, 지금 이 경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제 신구장을 사용을 하는데, 그럼 이번 경기가 대전 한밭 야구장, 지금은 이제 하나생명 이글스파크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와의 마지막 경기 고별전이기 때문에 선수들한테나 뭐 김승현 회장한테나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최근 NC 다이노스 대놓고 그냥 완전히 라인업 그냥 이상하게 갖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NC가 뭐 풀라인업을 나온다? 이건 완전 도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정상적으로 뭐 어제 같은 경우 NC 같은 경우 그냥 두산 베어스가 그냥 대주는 경기였음에도 못 이기는 상황인데, 이번 경기를 이긴다?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노시환이 3루로 출전을 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노시환이 3루를 볼 때하고 안 볼 때하고 하나의 수비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뭐 직전 경기 다시 3루 출전한 노시환, 게다가 이번 경기 이제 대전 한밭 야구장의 고별전, 그리고 정우람마저 이제 은퇴 경기,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무조건 하나는 풀라인업으로 뛸 가능성이 높고, 불펜의 안정감으로만 따져봤을 때 하나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부여적인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불펜의 안정감만 무조건 따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발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불펜에서 어쨌든지 간에 뭐 하나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언더 오버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간다면은 무조건 하나승을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역시 이제 가장 걸리는 거는, 아무래도 뭐 이런 스토리를 알거나 이러한 좀 야구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무조건 하나승 무조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렸을 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국내 야구 한 경기밖에 없는 상황에서 뭐 양 팀이 크게 동기부여가 이제 뭐 시즌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뭐 승리를 했을 때 뭐 플레이오프 진출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동기부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질 수도 있는 그러한, 몰리면은 부러질 수 있는 그러한 걱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저는 안 갈 수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배당을 올리는 용도로 가던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 주력이나 강승부로 그냥 가던지, 뭐 당연히 저는 하나승 마인승까지도 보는, 뭐 2.5 마인승 지금 2.92배인데 2.5 마인승까지도 저는 보는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경기는 이제 코보컵 여자 말씀을 드리면, 뭐 일단 당연히 첫 경기이기 때문에 뭐 선수들의 변화 먼저 말씀을 드리면, GX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8년 동안 팀을 함께한 차상현 감독과의 결별을 했고, 작년에 그러면서 이제 이영택 감독을 선임을 했으나, 이미 이영택 감독은 인삼공사에서 실패한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GX 칼텍스 이영택 감독 선임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그러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번에 FA로 강소희, 한다혜, 최은지 이 세 명이 팀을 떠났고, 한수지마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사실상 지금 팀 로스터가 완전히 박살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력적으로 확실히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이제 다행인 점은 강소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아시아 쿼터제로 스테파니 와일러 이 한 명을 영입을 했고, 김주양도 이제 FA로 영입을 하면서 이 강소희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차선책을 잘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이제 긍정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주장인 유서연도 지금 이번 대회 부상으로 출전이 지금 어렵다라고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미들블로커 라인이 완전히 박살났다. 게다가 리베로 한다에마저 이적을 했다. 그러면은 어쨌든지 간에 뭐 아웃사이더 히터, 이 아웃사이더 히터 쪽에 대해서는 보강이 어느 정도 되긴 했어도, 미들블로커 라인과 리베로 라인이 박살났다? 전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이번 FA 최대어인 강소희를 영입을 했고, 아시아 쿼터제로 뭐 아웃사이더 히터
유니 에스카 로블레스 바티스타, 뭐 바티스타라고 불릴지 뭐 유니 에스카 유니라고 불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웃사이더 히터로 얘를 이제 영입했고, 그 다음에 트라이아웃으로 뭐 메렐린 니콜로바를 영입을 했는데, 뭐 이 선수들에 대한 아직 평가가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바티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웃사이더 히터이기 때문에 리시브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데 목적타 서브를 무조건 많이 때려 박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얘가 어느 정도 리시브로 버텨주냐가 저는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GS 칼테스가 미드블로커 라인이 완전히 박살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미드블로커 라인만 중앙만 조금 활용해가지고 속공이든 비속공이든 어쨌든지 간에 중앙을 활용해서 공격을 하려면은 리시브가 1차적인 리시브가 안정적으로 돼야지만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리시브가 흔들리면은 중앙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윙자원에 의존하게 되면은 미들블로커가 약한 GX 칼텍스라고 해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조금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바티스타의 리시브 능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경기 일단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전력에서 도로공사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역시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용병 2명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아직 판단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명만 준수하게 갖춰준다? 그러면 GX 칼텍스를 상대로는 그냥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그냥 3대0이든 뭐 3대1이든 그냥 쉽게 마인까지 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GS 칼텍스의 라인업, 뭐 한국도로공사도 일단 미지수, 어떠한 경기력을 보여줄지 용병 2명에게 달렸기 때문에 미지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력 자체가 답이 없는 상황이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도로공사를 진짜 안 갈 수가 없는 경기로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이제 도로공사 승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로 뭐 오버를 추천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오버를 보는 이유가 뭐냐, 실바만큼은 작년에 어쨌든 간에 몰빵을 했을 때 확실하게 해결해주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영택 감독이다? 당연히 이제 몰빵까지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뭐 이제 충분히 실바 몰빵으로 한 세트 정도는 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언오버 기준점 177.5다? 그러면 뭐 3대1로만 가면은 뭐 충분히 오버가 뜰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번 경기 세트스코어 3대1 도로공사의 승리를 예측하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건 도로공사 승,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로 오버까지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현대건설하고 페퍼저축은행 경기입니다.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김주양이 FA로 떠나긴 했지만 정지윤과의 재계약을 성공했다는 점, 그리고 용병인 위파이, 모마 둘 다 재계약을 성공하면서 작년에 이어 역시 올해도 우승 후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장소연을 감독으로 선임했다는 점, 이게 어쨌든지 간에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소연이 감독으로서 어떠한 능력을 보여줄지는 굉장히 미지수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감독의 영입 빼고 선수들의 FA로 데려오는 게 한다혜를 어쨌든지 간에 데려오면서, 뭐 작년에 이제 오지영이 이제 사건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왕따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오지영이 이제 나가면서 리베로 라인 진짜 박살난 상황이었는데 한다혜를 영입했다? 이 점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트레이드로 뭐 이고은을 내주고 이원정을 데려왔지만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아 쿼터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아웃 둘 다 1순위로 지명권을 가져온 페퍼저축은행이고, 아시아 쿼터제로는 뭐 미들블로커 장위 얘를 데려왔고, 트라이아웃으로는 아포짓, 뭐 자비치 얘를 이제 영입을 했는데, 뭐 어쨌든지 간에 1순위 지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다른 용병들보다는 기대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고 뭐 한다혜를 영입했다는 점, 이 점이 저는 가장 큰 긍정적인 요소로 보기 때문에 전력 보강 저는 상당히 잘 이루어졌다. 박정아가 어쨌든지 간에 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박정아가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이 점이 어쨌든지 간에 뭐 가장 큰 걱정거리이긴 하지만 페퍼저축은행이 기본적인 전력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뭐 양팀의 기본적인 전력으로만 따지면은 당연히 이제 현대건설은 우승 후보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페퍼저축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쿼터제, 트라이아웃 모두 1순위로 지명했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이제 비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이 팀마저도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용병 선수들에게 달린 이번 시즌이기 때문에 첫 경기 코보컵에서 보여준 용병 선수들의 능력을 개인 기량을 조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승부를 가긴 조금 그렇지만 저는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일단 오버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페퍼 프렌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 2순위로 뭐 오버까지 추천을 드리는데 뭐 이 경기보다는 저는 도로공사 경기가 더 좋아 보이고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뭐 충분히 이제 배당 올리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국내 3경기 이렇게 분석을 드렸는데 뭐 하나 경기 당연히 이제 동기부여 스토리라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게 아니라 이거 그냥 의미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패스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 도로공사를 안 갈 수가 없다. 다만 역시 용병 2명에 대한 기량을 확인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소액으로 접근하면서 좀 첫 경기 좀 지켜보는 식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이고 현대건설하고 페퍼저축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강승부를 가기에는 역시 리스크가 조금 크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페퍼저축은행 충분히 이제 고배당으로 한번 찔러볼 수 있는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